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다루면서 요소수 공급난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 공급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동원해 호주로부터 긴급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소수 매점 매석 단속반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소수 공급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쯤 해결될까입니다.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의 필수품입니다. 요소수는 경유차의 유해가스 발생을 저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2015년 이후 생산된 대부분의 경유차에서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소수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만 요소를 수입하여 요소수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원료가 되는 요소 생산 공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요소수의 화학적 작용과 요소의 생산 공장이 국내에 없는 이유는 우측 상단의 모카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데 공업용 요소의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중국 당국의 탄소 중립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석탄 사용이 줄어듭니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제조되는데 중국 내에서 석탄이 부족해지자 요소의 생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요소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10월 11일부터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고시하여 요소의 검역 통과를 의도적으로 계속 지연시키면서 사실상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결국 국내에 들어오는 요소가 끊긴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이제 와서 정부가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호주와 계약한 물량인 2만 리터 요소수를 군용기로 수송만 하여 정부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럼 2만 리터의 요소수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 이는 1일 사용량의 4%라고 합니다. 결국 1시간도 안 돼서 모두 소진되는 양이라는 말이죠. 오히려 군용기를 이용한 수송작전에 쓰인 항공유가 약 200톤가량 사용되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운송 비용이 더 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쇼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매점 매석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반을 꾸리겠다고 합니다. 대체 1시간도 안 돼서 소진되는 양에 대해 매점 매석을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것도 마치 요소수 부족 문제를 매점 매석하는 사재기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부의 속임수입니다. 또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정부가 민간업체가 보관해 놓은 요소 3,000톤을 적발해서 몰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요소의 수출 금지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됐고 그에 대비해 민간업체에서 요소의 재고량을 늘려놓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단속 조치 이후에 사재기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했어야 합니다. 이전에 비축해놓은 물량을 몰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이고 정부의 잘못을 미리 요소 부족에 대비해 비축해둔 민간 업체의 탓으로 돌리려는 속임수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가 중국과 사전에 외교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중단했을 때 반일 감정을 선동하던 정부의 모습은 이번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 중단하여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도달했는데도 말이죠. 역시 좌파들의 중국 사랑은 대한민국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요소수 물량으로는 한 달 후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소수가 모두 소진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소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경유차에 거의 대부분 사용됩니다. 덤프트럭, 트레일러, 버스, 구급차, 소방차, 쓰레기 수거차, 택배차 등등 무수히 많은 경유차에 사용됩니다. 결국 물류, 택배, 공장,
건설, 유류 운반, 화재 대응, 쓰레기 수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도 물건이 텅 비어 있으며 항만에 들여온 컨테이너를 옮길 방법이 없고 응급 환자나 화재 발생 시 출동할 구급차, 소방차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자재를 옮길 수가 없고 주유소를 가도 기름을 구할 수가 없고 석탄을 옮길 방법이 없어 화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생활뿐 아니라 산업 전반이 멈춰서게 됩니다. 현재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경유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여 요소수 구하기가 어려졌고 가격도 같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요소수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자체적으로 요소 생산이 가능하고 운송거리도 가깝긴 하지만 그동안 반일 감정 선동으로 지지율 올리기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요소를 긴급 요청하기에는 외교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차량용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접촉 중이지만 새로운 수입망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추가로 수입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1일치 양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실, 요소수 공급난의 원인은 정부가 미리 외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고 새로운 공급 루트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한 달 뒤 대한민국은 멈춘다. 이러다가 결국 라면 사재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